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며칠 전에 네이버에 기사가 굉장히 나왔더라고요.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20여 차례에 걸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카찰죄라고 소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찰죄의 경우에 관련 전과가 없거나 촬영 건수가 한 건뿐이거나 유포가 안 되거나 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유포한 사실도 없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피해자들과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얘기가 나온 김에 소위 몰카범죄 내지는 카찰죄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만약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판례와 이제 법문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처벌도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복제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 이런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4조에서는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뭐 아무 사진이나 찍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법문에 나와 있듯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이 길다 보니까 이 말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이런 것을 근접해서 찍었다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해서 같은 부위를 찍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당시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찰자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는요,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일회성 몰카였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벌금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본 다음에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 사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몰카를 설치를 해두고 작정하고 촬영을 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면 이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이나 누군가한테 강요를 했다. 이러면 형량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협박 강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다루는 순서를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런 사건에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돼서 사진이 찍혔는지, 이 사진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찍게 된 것인지, 그리고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촬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 자료다 보니까 휴대폰은 압수가 되고요. 보통 사진을 한두 번만 찍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포렌식을 해보면 한번 저장했다가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쫙 해서 상당수 복구가 되는데 적게는 막 수십 장에서 많게는 막 수백 장 이상의 불법 촬영물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촬영물들이 카찰죄에 해당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인데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자 이거 맞아요? 이거 왜 찍었어요?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힘들다고 해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에 보장된 참여권을 포기한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수사관 이거 다 인정해버리면은 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부인을 해 나가면서 혐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카찰죄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성범죄 사건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형량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됐다. 이러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합의를 얼마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순 몰카 촬영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접촉해서 적정한 합의 금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카찰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찍어본 거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안에 따라서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포렌식 수사에 참여해서 혐의를 줄여 나가셔야 되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부터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 포유에서 관련 사건들 처리해온 노하우로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찰죄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남처한 상황에 직면하셨다 이러면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